로스가 어떤 것인지는 뭐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넘기고 바로 노드와 이제 로스 프로그래밍에 필요한 기초 개념들을 한번 쭉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로스 프로그래밍은 기본적으로 노드를 설계하고 그 노드를 어떻게 엮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달성하느냐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뭐 노드 그 자체는 하나하나가 이제 어떤 특정한 태스크를 수행하는 하나의 모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모듈을 잘 엮어서 우리가 원하는 기능의 로봇을 구현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센서를 감지하는 것만 담당하는 모듈, 그러니까 노드, 모터를 작동시키는 거에 관여하는 노드, 뭐 다른 기기와 통신하는 것만 전담하는 노드, 이제 그런, 그리고 뭐 걔네들을 중간에서 오케스트레이트 하는 노드라든지 아니면 뭐 이미지 분석 같은 거를 하는 노드라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거를 엮어주는 거죠. 그래서 엮으면 이제 그 노드들끼리 통신이 필요한데 뭐 데이터가 오가야 이제 서로 노드끼리 협력을 할 테니까 이제 거기에 사용되는 개념이 토픽 서비스 액션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어떻게 주고받아지는가에 대한 이제 그런 규격 같은 건데, 우선 토픽이나 서비스 액션의 그 개념 자체는 지난 스터디에서 다뤘는데 혹시 그게 지금 가물가물하시다면 지금 처음부터 설명하는 것보단 차라리 이전의 영상을 빠르게 훑고 오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만 짚자면 토픽은 퍼블리셔로부터 서브스크라이버한테 단방향으로 데이터를 송신을 한다는 것이고, 서비스는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데이터를 요청을 하고, 뭐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행동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뭔가를 요청을 하고 그 이제 원하는 데이터를 되돌려 받는 개념이라서 뭐 단방향이었던 토픽과는 다르게 이제 양방향이다 정도가 들어가고, 액션은 이제 양방향인데 요청을 하고 나서 이제 서버 측에서 클라이언트한테 계속 데이터를 보내주죠. 피드백이라고 중간 과정 보내주고 맨 마지막에 리절트, 최종 결과까지 보내주는 그런 건데, 다만 제가 지금 위키에서도 써놨지만 액션은 그 자체로 뭔가 타입이 있는 게 아니라 토픽이랑 서비스를 복잡하게 조합을 시켜 놓아서 쓰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라서 일단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고요. 그리고 사실 뭐 편하게 쓴다고는 했지만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이미 많이 구현돼 있어서 갖다 쓰기는 참 좋은데, 갖다 쓰기 위해서 우리가 그 받쳐줘야 되는 코드 양이 지금 우리 예제에 있는 코드 양에 거의 맞먹을 정도로 늘어나 버리기 때문에 이 예제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 이 스터디에서는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토픽이랑 서비스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만 충분히 알아도 노드 간에 이렇게 데이터가 오가는데 이해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뭐 온라인상에 공개되어 있는 여러 가지 로스 패키지들을 이제 받다 보면 뭐 액션 같은 것도 사용되기는 합니다만, 정말 유명한 패키지들 같은 경우는 아예 자체적으로 뭐 액션에 준하는 어떤 이제 기능 그 데이터 통신하는 그런 방식들을 뭐 나름대로의 프로토콜 같이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아주 기본기인 토픽과 서브스크라이브에 좀 더 친숙해지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통신을 해야 되는데, 사실 통신이라는 게 결국 그러니까 상대 노드한테 이렇게 전달을 해주려면 상대 노드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 로스 스터디 하면서 생겼던 가장 빈번한 문제 중 하나가, 내 지금 원래 잘 됐었는데 PC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나니까 노트북을 갖고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실습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 실행이 안 된다, 오류가 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오류 메시지를 보면 특히 대부분 치명적인 오류 메시지는 빨간색으로 뜨는데, 대부분 거기에 보면 뭐 로스 이제 마스터 노드를 찾을 수 없다, 마스터 노드가 잘못되었다, 연결이 불가능하다, 뭐 이제 그런 메시지가 자주 뜹니다. 대부분 그런 경우는 IP 설정이 잘못돼서
로스 노드가 실행이 되긴 됐는데 마스터 노드, 그러니까 우리가 로스 코어라고 딱 쳤을 때 실행되는 그 노드가 실행이 되고 있음에도 거기를 접속할 수가 없는 거죠. IP 설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 해결하는 방법은 이제 bashrc라는 파일을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 자세한 하는 방법은 위키에다가 적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통신을 하니까 모터를 굴리는 노드, 그리고 센서가 붙어있는 노드, 컴퓨팅만 하는 노드,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PC에 분산해서 놓을 수 있어요. PC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네트워크만 딱 연결돼서 그냥 이렇게 특정 값을 앵무새처럼 내뱉는 역할을 하는 애도 노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로스가 굉장히 강력해지는 겁니다. 당장 이 카시모프에서 우리가 다루는 로봇만 해도, 이 터틀보3만 해도 터틀보3 안에서 물론 다 할 수 있기는 한데 뭐 무거운 노드 같은 뭐 이미지 인식이나 그런 뭐 해석이라든지 그런 무거운 노드들을 컴퓨터에서 돌리고 그러니까 뭐 주변 지도 같은 걸 이렇게 그린다든지 뭐 그거에 뭐 이제 추론해가지고 거기에서 뭐 길을 찾는다든지 뭐 슬램이랑 내비게이션이죠.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컴퓨터에 있는 CPU 연산을 활용을 하고, 라이다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센서 값들 측정은 다 터틀봇에 달려있는 라즈베리 파이에서 하는 이제 그런 사례도 있는 만큼 이렇게 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하다 보니까 네트워크에 대해서 기본적인 아주 조금은 이제 좀 친숙해지실 필요가 있겠다. 근데 뭐 저희는 우리가 지금 하는 수준에서는 그냥 IP 찾고 맞춰주는 정도만 하면 아주 충분합니다. 이제 조금 관심이 있고 집에서도 실습을 많이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IP를 고정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공유기에서 IP를 설정하는 방법쯤은 알아두시는 게 편하실 것 같네요. 네, 이상으로 지금 이제 노드 간의 통신 관련된 내용을 쭉 알아봤고요. 실행을 시킬 때 우리가 어떤 명령어를 써야 되는지는 저희가 예전에 그 로스 명령어, 기본 명령어 해가지고 한번 쭉 다룬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소개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으니까 그거 만약에 조금 가물가물하시다라고 하면 로스 명령어 그 저희가 다뤘던 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각종 이제 그런 명령어를 가지고 활용하는 예제는 또 저희가 3차 시에 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터틀봇 시뮬레이터, 뭐 터틀심, 뭐 이제 그런 것들 활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요. 오늘 역시 이제 그런 거를 다 다룰 시간은 없으니까 이따가 저희 예제에 연결되는 거 정도만 한번 해보고 아마 자세한 내용은 한번 다시 예전에 했던 거를 훑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할 거는 패키지를 이제 새로 하나 만들어 보고, 사실 저희가 했던 거긴 합니다만 패키지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고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시 한번 쭉 훑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그래서 로스 프로그래밍 절차라고 적었습니다. 뭐 말이 이렇지만 뭐 그냥 패키지 하나 만들겠다는 이야기예요. 패키지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서비스나 뭐 토픽 파일 넣고, 그러니까 뭐 이제 그래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패키지를 구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빌드하고 실행하고. 일단 저희가 사용할 예제는 지난 차시에 저희가 6차 시에 했었던 그 CMD 벨로시티, 그러니까 뭐 커맨드 벨로시티겠죠. 이제 그거를 이제 퍼블리시하고 이제 그 내용을 서브스크라이브 하는 그거를 다시 한번 해볼 겁니다. 근데 오늘은 지난번에는 저희가 트러블 슈팅 때문에 시간을 많이 뺏기기도 했고, 그리고 코드 자체에 대한 분석을 그렇게 많이 못했는데 오늘은 조금 깊게 들어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로스 노드의 개념이나 뭐 그런 것이 조금 헷갈리시다면 이전 영상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패키지 만들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한동안 이제 리눅스를 다 사용 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뭐 사실 크게 변할 건 없지만 한번 업데이트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과정 중에 정말 오래 안 쓰셔서 업데이트 과정 중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 뭐 자꾸 에러가 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카시모프 첫 화면에 그 로스 그 리파지토리 쪽에서 한번 인증서가 만료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업데이트 될 때 에러 메시지가 뜬다고 하면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이거 관련돼서 질문이 있으시다면 저희 그 스터디 톡방에 올려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스터디 6차 시에서 했었던 거랑 동일한 내용이지만 오늘 조금 이제 다르게 진행을 해볼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처음부터 패키지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보려고 해요. 지난번에는 우리가 있는 예제 코드를 돌린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했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이런 기능이 필요한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할 건데 우선 패키지 생성하는 명령어부터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 명령어니까 일단 터미널 창을 켜야겠죠. Ctrl Alt T를 눌러서 터미널 창을 일단 킬 겁니다. 더 진행하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 터미널 창에서 오늘 계속 하지 않을 거고요. 오늘은 VS 코드 상에서 진행을 최대한 해보려고 해요. 뭐 여러 가지 소스 코드 편집하는 거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명령창에서 cd 뭐 해가면서 하기에는 너무 비효율적이어서 빠르게 하기에는 VS 코드 상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VS 코드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니까 이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패키지 생성은 명령어로 해야 되니까 먼저 할게요. 일단 우선 catkin ws src 폴더에서 진행을 할 건데 자, 지금까지 로스 스터디를 같이 이렇게 해오셨고 특히 6차 시에서 우리 실습 제대로 하셨었다면 아마 패키지명이 겹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패키지명을 한번 직접 정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키상에는 저희가 뭐 패키지명이 계속 cmd 언더바 벨 언더바 펍이라고 돼 있지만 이거 말고 한번 다른 이름을 써보시기를 바랄게요. 일단 저도 오늘 다른 이름을 써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터미널 창에서 catkin 언더바 ws src까지 오셨으면 여기에서 이제 이 명령어를 수행을 할 건데 여기 보시면 cmd 벨 펍이라고 돼 있는 이게 지금 패키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catkin 패키지 create 패키지 명령어죠. 그 다음에 패키지 이름이니까 요거를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거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catkin create 패키지 한번 이제 본인이 원하는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publish cmd 벨이라고 해보도록 하죠. 예, 알아먹으면 되니까요. 일단 뭐 자유로운 구사가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뒤에 내용들은 같으니까 그냥 복붙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디펜던시죠. 그러니까 의존하는 패키지들이죠. 그래서 이걸 넣고 해주면 패키지를 알아서 자동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이러면 이제 뭐 cmakelist.txt 파일이라거나 뭐 package.xml이라거나 이제 그런 거를 기본 템플릿에서 가져오니까 우리가 그거를 이제 필요한 부분만 수정해서 쓰면 되고요. 이제 소스 코드 추가하면 되는 건데 한번 차례차례 진행을 하기 전에 아까 VS 코드를 사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폴더째로 VS 코드를 열 겁니다. 자, 근데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지금 저희가 방금 만든 패키지를 따로 VS 코드에서 한 창으로 여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src 폴더, 지금 우리가 있는 폴더죠. 이 폴더째로 VS 코드를 여는 방법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VS 코드에서 src 폴더를 통째로 여는 거를 개인적으로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패키지를 동시에 이제 수정해야 될 그 필요가 있을 수 있거든요. 아니면 다른 패키지에 있는 내용을 참고를 하고 싶을 때 VS 코드 창을 새로 여는 것보다 내가 쓰고 있는 VS 코드에서 바로 열 수 있는 게 편하니까 저는 src 폴더를 통째로 여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만 src 폴더 안에 내용물이 많을 경우에는 패키지만 여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늘 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일단 저는 src 폴더째로 열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코드 그리고 여기에서 마침표를 찍으시면 현재 폴더라는 의미고요. 여기에서 아까 방금 입력하셨던 패키지 이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publish cmd belly라는 이름의 이 폴더를 입력하면 저 폴더가 열려요. 일단 저는 src 폴더째로 열 거기 때문에 점을 입력하겠습니다. 코드 점 하면 이 폴더에서 VS 코드가 이렇게 열립니다. 네, 그리고 방금 이제 우리 켰으니까 이 터미널 창은 뭐 닫으셔도 좋습니다. 이제 쓸 일이 없어요. 자, 그럼 이제 편집을 시작을 해볼 겁니다. 우선 저희가 첫 번째로 편집을 할 것은
메시지 파일 추가하는 거예요. 네, 메시지 파일을 추가를 할 겁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이 패키지의 용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일단 저희가 CMD 벨이라는 토픽을 퍼블리시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뭐 기본적으로 퍼블리시를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그걸 먼저 뼈대를 잡고 시작한다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메시지 파일을 만들어 봐야겠죠. 근데 메시지 파일은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패키지 폴더 안에다가 MSG라는 폴더를 만들어야 되죠. 그럼 폴더를 하나 추가를 해줄 겁니다. 여기서 우클릭해서 뉴 폴더를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 뉴 폴더 아이콘을 눌러주셔도 돼요. 폴더를 만들어서 MSG 만들었고, 이 안에다가 파일을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뉴 파일.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는데 저는 일단 있는 이름을 쓸게요. 귀찮아서. 안에 새로운 파일을 만듭니다. 파일 이름은 cmdbel.msg.msg 요거로 해볼게요. 이거를 파일 이름을 다른 거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cmdbel 뭐 메시지 아예 그냥 그렇게 본인이 원하는 이름으로 쓰시면 돼요. 다만 뒤에 cmake 리스트나 뭐 이제 그런 데서 이 이름을 쓰는 곳에서 똑같이 수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한번 수정해 보시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나중에 새로운 메시지를 만들었을 때 그 새로운 메시지를 어디에다가 등록해 줘야 되는지가 이제 보일 거예요. 이따가 제가 고의로 에러를 한번 내볼 건데 그 에러 보는 것도 조금 친숙해지시면 그런 점이 좋습니다. 이게 이게 어디에 사용된다는 거를 아는 거는 에러 내면서 배우는 것만큼 빠른 게 없더라고요. 뭐 경험담입니다. 네, 일단 저는 파일을 만들었고요. 여기에 내용은 요겁니다. geometry msgs twist cmd bell. 요거는 타입 이름이고 cmd bell은 이름인데, 자, 오늘 웬만하면 사실 이름을 한 번씩 다 바꿔보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어디에 등록되는 건지 파악하는 건 되게 앞으로도 중요하거든요. 다만 이거는 하면 안 됩니다. cmdbell 이거는 유지하셔야 돼요. 이게 일부러 cmdbell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이건 다른 패키지에서도 공통적으로 쓰이는 이름이기 때문에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됐습니다. 일단 MSG 파일, 그러니까 메시지 파일을 만들었어요. 일단 하나 만들었고, 다음에는 이제 한번 노드를 구성을 해보도록 하죠. 지금 제가 CMake 리스트랑 패키지 XML을 아직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일단 뭐 메시지 파일이랑 노드를 구성하고 나서 건드려 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소스 코드 파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파일명은 그냥 여기서 정해진 대로 일단은 가겠습니다. 요 cpp 파일 이름도 한번 바꿔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소스 코드를 추가는 다 src 폴더에다가 하죠. 여기에서 new 파일 그리고 파일 이름을 입력을 해줍니다. 자, 이제 파일의 내용을 입력을 할 건데 이 파일 내용을 오늘 잠깐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일단 복사를 하고 네. 오늘 이 파일 내용을 잠깐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 뭐 컴퓨터 언어 실습에서 배우는 C++의 문법만으로는 다 해석이 되지가 않아서요. 근데 어려운 내용은 절대 아니에요. 일단 뭐 include 뭐 내가 필요한 거 가져오는 거라는 거는 아실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좀 길죠? 뭐 근데 뭐 파일명이 그냥 이런 거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근데 파일명이 왜 이 파일명이냐라고 하면 요건 조금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cmd bell pub 이거 뭐냐 하면 우리 지금 패키지 이름이에요. 맞나? 아니구나. 잠깐만. 방금 거 편집. 다시 include부터 할게. 퍼블리시 커맨드 벨로. 맞아. 그걸로 바꿔야 돼. 자, 다시. 자, 이제 소스 코드를 한번 분석을 해볼 텐데요. 우선 첫 줄부터 가도록 하죠. include loss, 뭐 이건 당연히 로스 코드니까 이제 첫 줄은 들어가야겠죠. 자, 두 번째는 그냥 지금 코드를 복사해 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 하면 패키지명 아래에 이 지금 메시지 관련된 헤더 파일을 가져오는 줄이거든요. 이게 지금 헤더 파일 이게 얘랑 이름이 같아야 돼요. 이게 지금 MSG 이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금 패키지 이름인데 사실 아까 제가 패키지 이름을 바꿨죠. 그래서 지금 그대로 복붙을 해오니까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이거를 패키지 이름을 제 거에 맞게 바꿔줄게요. 아마 여러분이 패키지 이름을 바꾸셨다면 여러분도 바꾸셔야 할 겁니다. 일단 제 같은 경우는 퍼블리시 cmdbell이라는 이름을 줬으니까 그걸로 바꿔줄게요. 퍼블리시 cmdbell. 그리고 cmdbell msg 저는 이거 파일 이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뭐 문제 없이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는 그냥 define 뭐 상수 이렇게 선언해 주는 건데 뭐 이거는 크게 뭐 바꿀 게 없는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네, 요거는 이제 그냥 설정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velocity x, y 이건 그냥 변수죠. 자, 이제 이게 메인 함수인데 처음에 한 줄 한 줄 한번 짚어 넘어가 볼게요. 로스 init 이거는 뭐 로스 노드 코드라면 꼭 들어가야 합니다. 그냥 로스 노드라는 거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init. 그래서 로스 노드로서 기능을 시작을 해라. 그다음에 이제 이 로스 노드 핸들이라는 게 뭐냐면 노드 관리하는 명령어를 이제 얘를 통해서 할 겁니다. 지금 조금 이따가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geometry msgs twist. 자,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아까 msg 파일에서 geometry msgs twist라는 걸 썼잖아요. 그러니까 geometry msgs라는 패키지 안에 있는 twist라는 뭐가 있나 봐요. 그거를 제가 갖다 쓴 겁니다. geometry msgs 안에 있는 twist. 그러니까 이건 지금 시어노 코드라서 이렇게 땡땡이를 썼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형의 cmdbell이라는 역시 변수를 선언을 한 건데 그러니까 퍼블리시아 값을 저장할 변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퍼블리셔를 등록을 할 겁니다. cmdbell 퍼블리셔. 이제 드디어 나왔어요. 우리 지금 이 만들고 있는 노드에서 실질적으로 퍼블리시를 할 때 쓸 애입니다. 이제 걔인데 여기 뒤에 보면 nh advertise. 자, 영어 뜻으로 좀 해석을 해볼게요. 일단 nh 이거 왜 나왔냐 하면 이 위에 노드 핸들 저희가 nh라고 이름 붙였기 때문에 nh가 나온 거예요. 농협 아닙니다. 거기 이제 이 안에 기능 중에 이 노드 핸들 기능 중에 이 점이 의라는 뜻이거든요. nh 의. 그러니까 nh에 advertise라는 기능을 지금 쓰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볼게요. 얘는 뭐냐면 일단 노드를 통해서 널리 좀 알려달라는 얘기입니다. 이 토픽 네임 이게 지금 뭐냐면 얘거든요. cmdbell 토픽 이 네임으로 좀 알려달래요. 그러니까 퍼블리셔를 등록을 하는 줄입니다. 이게 이 노드에서 사용될 퍼블리셔를 등록을 했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뒤에는 이 100이랑 true는 지금 이게 자동 완성이 지금 꺼졌는데 아마 이게 버퍼 사이즈인 거로 기억해요. 네, 그리고 이 다음 줄은 이제 로스 레이트라는 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반복 주기라고 일단 해둘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cmdbell 아까 위에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값을 넣어줬습니다. 이 cmdbell이라는 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알려드리자면 이런 게 나온 거예요. cmdbell linear y는 0. 그러니까 지금 일단 속도를 다 0으로 맞춰놨네요. 오케이, 초기화한 겁니다. 이제부터 while, loss, OK.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이 노드가 계속 실행되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괜찮을 때까지. 뭐 중지 명령이 들어왔을 때 중지하라 뭐 그런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하여간 무한 루프예요. 자, 이제 뭐냐면 std cout std는 무시하시고요. 아마 자, 이제 출력을 했고 다음에는 이제 입력을 받을 건데 사실 지금 보고 계신 이 코드가 완성된 코드가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기능 하나를 추가를 할 겁니다. 저희가 이 지금 패키지를 왜 만들죠? 이 cmdbell이라는 걸 지금 퍼블리시 하려는 걸 만들었던 거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이 코드에 퍼블리시 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걸 만들 겁니다. 이 코드에서. 자, CIN으로 일단 벨 X랑 벨 Y로 값을 받아는 왔어요. 받아는 왔는데 이제 이거를 써야겠죠. 제가 갖다 쓸 겁니다. 자, 조금 빠르게 볼게요. 이 아래에 지금 변수를 하나 선언했습니다. float current x와 current y를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받아왔는데 사실 지금 이거 선언해놓고서 뒤에 쓰는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쓸모없는 문장이에요. 쓸모없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이제 삭제하고 다른 거로 대체할 겁니다. 방금 퍼블리시 하는 기능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퍼블리시 하는 그 줄을 여기다가 추가를 해줄 거예요. 일단 입력받은 값은 벨 x랑 벨 y입니다. 그리고 이제 퍼블리시를 하고 싶으면 퍼블리시에 실리는 거는 메시지여야 해요. 숫자 한 개가 아닙니다. 메시지에다가 숫자를 담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아까 우리 cmd 벨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이름을 다시 보시면 geometry messages예요. 그러니까 얘가 메시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variable to publish, 얘가 publish 할 때 쓸 친구예요. 자, 그럼 퍼블리시를 한번 해볼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얘는 쓸모가 없으니까 잠깐 지우고요. 여기다가 퍼블리시 하는 줄을 만들어 줄 건데 퍼블리시를 하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메시지에다가 숫자를 담아줘야 돼요. 지금 우리는 벨 x랑 벨 y가 우리가 원하는 값입니다. 자, 그럼 이거를 이제 담아줄게요. 어떻게? 여기서 했던 거 똑같이 하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 아까 우리가 여기다가 0을 저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속도 초기 값으로 0을 저장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원하는 값을 여기다가 저장을 해주는 거죠. 벨 x 하고 벨 y를 해주면 이제 cmd 벨이라는 거 안에 우리가 원하는 이제 속도 값이 이렇게 저장이 돼 있겠죠. 자, 그럼 이제 cmd 벨을 퍼블리시 할 일만 남았습니다. 어떻게 퍼블리시 하냐? 우리 위에 퍼블리셔 등록까지 다 해놨으니까 그냥 그대로 쓰기만 하면 돼요. cmd 벨 퍼블리셔 그거 안에 퍼블리시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퍼블리시를 할 것이냐? cmd 벨이요. 요거 해주면 끝납니다. 이러면 끝나요. 끝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기능을 다시 한번 훑어볼게요. input velocity, 우리한테 이제 속도 값을 물어볼 겁니다. 그럼 우리는 속도를 입력을 해줄 거예요. 그 입력된 속도를 cmd 벨에다가 저장을 하고 그 cmd 벨을 그대로 퍼블리시를 해줄 겁니다. 자, 맨 마지막에 줄은 뭐냐면 loop rate.sleep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loop rate가 그 반복 주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반복 주기만큼 쉬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말했잖아요. 이 로스 오케이 진짜 끝까지 돈다고, 그냥 계속 돈다고. 너무 빨리 돌면 PC에 무리가 오거든요. 무리가 오니까 이제 좀 쉬엄쉬엄 돌려라 이거예요. PC는 너무 빠르니까 사실 무한정 돌려버리면 정말 미친 듯이 빠르게 돌아가요. 막 1초에 몇천 번, 몇만 번 돌아가는 건 1도 아니니까 적당하게 지금 시간을 이렇게 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너무 빨리 돌아가면 또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너무 막 수시로 변하는 정보들을 다 민감하게 반응을 해버려가지고 쓸데없는 데서 이상한 행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좀 늦춰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계속 돌면서 인풋을 계속 받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오케이. 지금 방금 그거 삭제해주세요. 나 지금 잠깐 멍 때렸다. 자, 그러면 일단 퍼블리시 쪽은 완성이 됐습니다. 이게 잘 작동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우리 한 번에 빌드하고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서브스크라이버 차례인데요. 서브스크라이버는 이제 새로 만들어야겠죠. 자, 여기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줍니다. cpp 파일인데 이름은 그냥 있는 거 그대로 쓸게요. 저는. 여러분은 새로운 이름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저는 토픽 서브스크라이버라는 이름을 쓸게요. 그리고 내용도 일단 가져오겠습니다. 네, 자, 붙여왔습니다. 위에서부터 이제 한 줄 한 줄씩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첫 번째, 로스 노드면 무조건 붙여야 되는 뭐 그거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건 그냥 넘어가고요. 자, 두 번째는 include cmd 벨 pub. 자, 이게 지금 패키지 이름이고 cmd 벨 msg.h 이게 지금 메시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메시지는 정보 받아오려는 그 줄인데 아까랑 똑같죠? 네, 뭐
지금 저 패키지 이름 바꿨으니까 이것도 지금 바꾸겠습니다. 패키지 이름은 publish cmd 벨.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거는 요 이름 그대로인데 저 여기 이름 똑같으니까 그냥 남길게요. 자, 그 다음에 pub node name cmd 벨, sub node name cmd 벨 sub. 자, 이게 지금 아까랑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맞아요. 같은 거예요. 이게 일부러 이렇게 한 겁니다. 지금 이거 두 개를 일부러 맞췄어요. 그냥 똑같이 쓰려고. 같은 값인 거라고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일부러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이 다음에 메시지 10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거 조금 이따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우선 메인부터 볼게요. 자, 메인 로스 init 이 함수는 로스 노드면 일단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argc, argb 같은 경우도 뭐 그냥 을에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메인에 있는 얘거든요. 요건데 그냥 을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sub node name 요거죠. 요겁니다. 자, 이게 조금 여기서 조금 딥하게 들어갈게요. sub node name 얘인데 이게 define 문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얘랑 같아요. 얘를 이렇게 갖다 붙여놓은 거랑 똑같거든요. 근데 이걸 일부러 이렇게 적어놓은 이유가 그냥 나중에 혹시 이 서버 노드 이름 바꾸고 싶으면 그냥 한 번에 바꾸려고 한 겁니다. 이게 여기 하나에만 쓰인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여러 개 쓰이면 그거 다 바꿔줘야 되는데 그러면 혹시 하다가 중간에 놓치는 거 있으면 힘드니까 그런 건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변수 이름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디버깅 할 때 그 화면에 뜨는 이름이거든요. 근데 기왕이면 화면에 뜨는 이름이랑 우리가 만든 이름이 같아야 나중에 디버깅 하기가 조금 편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 노드 핸들 선언을 해줬습니다. 네, 아까 그 농협이에요. 이제 subscriber를 등록을 해줄 겁니다. 이거 subscribe 노드잖아요. 그래서 subscriber를 이제 등록을 해줄 건데, 자, cmd 벨 subscriber 이건 뭐 이름이고요. 농협 subscriber 이제 등록을 해주는데, 뭐 토픽 네임 뭐 이거 위에 있는 토픽 네임 네, 갖다 쓴대요. 그리고 이제 10 이게 그 이제 뭐 크기 버퍼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 뒤가 조금 중요한데 이 메시지 12 이게 뭐냐 하면 이 위에 보시면 이게 함수예요. 근데 잠깐만. 이제 인수로는 컨스탄트 그러니까 뭐 상수인데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지오메트리 MSGS 안에 있는 트위스트 이거 아까 봤죠? 그 다음에 cmd 벨인데 자, 이게 포인터예요. 어려운데 넘어갑시다. 뭐 그냥 그렇다고 해요. 예. 뭐 cmd 벨을 일단 받아온대요. 근데 지금 참고로 여기 있는 cmd 벨이 이름이 똑같다고 해서 여기 있는 cmd 벨이랑은 다릅니다. 물론 값은 같은데 이거는 이제 함수 인수로서의 cmd 벨이에요. 예, 이건 뭐 문법적인 내용이니까 요거는 궁금하시면 질문 나중에 뭐 톡방으로 남겨주세요.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는 그냥 한마디로 로그 띄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나중에 터미널 창 띄울 건데 그 터미널 창에 띄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까 우리가 여기서 썼던 std cout이랑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std cout, std ci에는 이 터미널 창에 직접 관여를 해요. 근데 이 로스 인포로 나온 이거는 그냥 이런 로그를 남겨줘 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로스를 통하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우리가 커먼실에서 하는 그거랑 완전히 똑같은 거고 그냥 직접 사용자랑 이야기하겠다 그거고 얘는 그냥 그냥 이렇게 이랬다는 것만 좀 남겨놔라 뭐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똑같이 화면에 보이는데 결이 좀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뭐 프린트프랑 사용하는 거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cmd 벨 안에 있는 아까 제가 설명할 때 그거를 지금 이렇게 6개를 다 보여주는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subscriber가 메시지를 받으면 cmd 벨에 있는 내용물을 그냥 다 보여주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리고 로스 스핀. 자, 이게 뭐냐 하면 데기타라는 뜻이에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왜냐하면 위에서 subscriber를 등록을 해놨잖아요. 얘는 천상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 메시지가 들어올 때까지. 그러니까 그 기다리는 거를 유지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이 스핀이. 그냥 제자리에서 돌고 있으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스핀이 끝나면 리턴 하면서 이제 프로그램이 끝나겠죠. 이렇게 이제 서브스크라이버가 작동이 됩니다. 이 서브스크라이버에서 눈여겨볼 점은 바로 이 콜백 함수입니다. 이 서브스크라이브에서 콜백 함수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함수를 이렇게 서브스크라이버에다가 등록을 시킨다. 그리고 이 함수가 중요한 게 여기 이제 이 인수 부분에 어떤 게 쓰이는지 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네요. 조금 정확하게 알려드리자면 요거는 한번 뭐 직접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상수여야 해요. 이 안에서 내용을 건드리면 안 되니까. 근데 왜 그런지 조금 이따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타입이죠. 이거는 우리 지금 그 메시지 타입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cmd 벨인데 사실 이 앞에 end가 뭔가 주소 관련된 거라는 건 감은 오실 거예요. 아마 C++ 문법을 들으신 분들은 레퍼런스라는 걸 들어보셨을 것이고요. C++이 아니라 C로 공부하셨던 분은 그냥 포인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포인터입니다. 포인터고 다만 이게 포인터를 원래 쓰면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그러니까 포인터로 가리킨 객체를 안에 있는 멤버를 가리킬 때는 원래는 뭐 cmd 언더바 벨 하고 이렇게 화살표를 써야 되거든요. 리니어 이건 이 안에 있으니까 그냥 x라고 쓰면 되겠네요. 근데 원래 화살표를 써야 되는데 이 end를 쓰면 그냥 일반 변수처럼 쓸 수 있어요. 레퍼런스라는 이름이 그래서 생긴 겁니다. 그 별명,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별명이에요. 레퍼런스 그냥 참조하는 별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점으로 일반 변수처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얘가 막 그 따로 변수처럼 이렇게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넘겨준 이제 실제로 이 함수를 불러준 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콜백 함수 안에 있겠죠. 이 안에 어딘가 있겠죠. 메모리를 그냥 가리키고만 있으니까 여기 있는 애를 수정을 하면 실제 값이 변해요. 이거 포인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컨스턴트를 걸어준 거예요. 수정하지 말라고.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뭐 int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변수는 상관이 없는데 이런 cmd 벨만 하더라도 사실 이렇게 변수 그거를 레퍼런스가 아니라 일반 그냥 그 인수를 쓰게 되면 매번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이 데이터를 복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냥 가리켜서 읽기만 하면 되는 거를 6개를 복사하고 출력만 하고 지우고 그걸 반복을 하니까 성능 손실이 너무 크죠. 그래서 메모리 손실도 크고요. 그래서 이런 레퍼런스를 이런 데서는 주로 활용합니다. 뭐 지금 방금 이 콜백 함수도 그랬지만 이제 아무래도 좀 덩어리가 큰 애들을 많이 다루다 보니 로스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짜잘하게 포인터 관련된 개념을 아주 자주 만나시게 될 거예요. C++ 문법이 확실하지 않은데 근데 포인터 해보니까 너무 어렵던데 야 이거 앞으로 프로그래밍 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실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뭐 포인터에 대한 개념보다는 그냥 이름만 맞춰주면 된다는 약간 퍼즐식으로 이해하시면 아마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우리가 이 함수를 막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막 설계하고 그런 게 아닌 우리 그냥 갖다 쓰는 입장이니까요. 일단은 네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서브스크라이버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제 메시지 만들었고요. 노드, 퍼블리시 노드, 서브스크라이버 노드 만들었죠. 자 이제 이 노드랑 메시지를 등록할 일만 남았습니다. 드디어 CMake 리스트를 수정을 해볼게요. 자 수정이에요. 이미 만들어져 있어서 수정이에요. 자 이거를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됩니다만 요거는 한번 같이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CMake 리스트는 사실 앞으로 뭐 패키지 구성하시다 보면 수정할 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이제 캐킨 크리에이트 패키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CMake 리스트 틀이 다 갖춰져 있어요. 심지어 이 템플릿에 비록 영어로 돼 있어서 조금 울렁증이 오긴 하지만 여기에 주석을 해제를 하면 곧바로 쓰실 수 있습니다. 정말 편해요,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여기다 일단 정리를 해놨어요. 우선 지금 우리 노드 등록해야 되고요. 메시지 등록해야 됩니다. 그거 딱 2개예요. 그런데 일단 메시지부터 한번 활성화를 해볼게요. 왜냐하면 노드를 등록을 하려면 그 노드가 사용하는 메시지에 대한 정보가 미리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게 그냥 막 적어놓은 게 아니라 앞에 거를 주석을 해제를 해야
뒤에 거를 주석을 해제했을 때 문제가 안 생기는 순서로 이미 다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신 거를 여기에서 그냥 주석 해제해서 쓰시면 됩니다. 진짜로. 네. 자, 한번 해보죠. 일단 첫 번째, 메시지를 등록을 할 건데, 메시지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쭉 찾아가 보면, 여기, add 메시지 파일이 있네요. 요거를 주석 해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석을 해제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메시지 1, 메시지 2 이건 예시니까, 우리 그걸로 바꿔줄게요. 자, 우리 메시지 이름 뭐였죠? cmd_bell_msg.msg 그걸로 맞게 바꿔줍니다. 일단 필요 없는 건 지우고요. cmd_bell_msg 이걸로 바꿨어요. 됐어요. 첫 번째 거 끝났습니다. 우리 사용할 메시지 등록을 했어요. 자, 근데 이것만 한다고 바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메시지를 사용할 권한을 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 뒤에 generate message라고 해서 메시지를 이제 generate 할 수 있는 애를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geometry msg라고 아까부터 계속 봐왔잖아요. 이 패키지, 그러니까 우리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는 이 패키지가 실질적으로 메시지를 만드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등록을 해준 거예요. 이렇게 메시지를 제너레이트 할 수 있는 거를 등록을 해줬습니다. 두 번째 것까지 됐어요. 제너레이트 메시지 활성화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캣킨 패키지를 활성화하고 디펜던트 패키지를 등록한다. 자, 의존 패키지 때문인 것 같은데 어디 한번 볼까요? 여기 있네요. 캣킨 패키지. 자, 캣킨 패키지인데 지금 여기 이렇게 다 주석 처리가 돼 있어요. 그냥 깔쌈하게 다 주석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계속 한 큐로 하고 있는데 이게 단축키가 컨트롤 슬래시를 하시면 이렇게 주석을 설정하고 해제하고 설정하고 해제하는 거를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등록을 일단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캣킨 패키지들까지 이렇게 활성화를 다 시켜놨어요. 심지어 얘가 필요한 것들을 미리 다 써놨죠. 뭐 publish cmd bell이라는 거 라이브러리로 올려라까지 미리 다 등록을 해놨어요. 편하죠. 우린 그냥 살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자, 이제 노드를 등록할 차례예요. 노드를 한번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지금 등록해야 될 노드는 두 개예요. 하나는 퍼블리시고 하나는 이제 서브스크라이브 노드죠. 자, 두 개를 등록을 해볼 건데 원래대로라면 지금 여기 이렇게 따라가면서 뭐 add dependency 이거 해제하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만 이렇게 그냥 보기만 할게요. 왜냐하면 두 개라서 이거를 하면 줄이 조금 애매하기도 하고 노드끼리 모아놓는 게 보기가 좋아서요. 일단 노드를 등록하는데 필요한 거는 이 add dependency, add executable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target link library라는 친구입니다. 이렇게 세 개거든요. 이렇게 세 개인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나와 있는 거를 그대로 쓰지 않고 그냥 아래다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거를 붙여 넣을게요. 여기 빈 공간에다가 붙여 넣겠습니다. 이렇게. 이건 좀 양이 많아서 이해해 주세요. 네, 그래서 구조를 보면요, add executable, add dependencies, 그 다음에 target link libraries 해가지고 지금 넣어줬습니다. 지금 여기에 add executable, 여기 cmd bell pub라는 게 이제 실제 노드의 이름이 될 거고요. 여기 뒤에 노드 실제 파일을 적어놨습니다. 여기 이름 다 통일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topic subscriber, 지금 제가 여기 cpp 파일 이름을 바꾸셨다면 여기를 다 바꿔주셔야 해요. 요거를 바꿔주셔야 돼요. 요거 cpp 파일을. 노드 이름은 여기에서 또 따로 다시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asdf.cpp로 만드셨어도 여기 이렇게 멀쩡한 이름을 지어주실 수 있기는 한데 헷갈리겠죠? 뭐 이렇게 이름 대충 짓지 마시고요. 그래서 예, 그렇게 됐습니다. 이 뒤로는 뭐 저희가 지금 당장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CMake 리스트 수정은 끝났습니다. 자, 이제 하나 남았죠. 뭐죠? 패키지.xml을 수정을 해야 됩니다. 패키지.xml도 같이 한번 수정을 해볼 건데요. 우선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복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 같이 한번 수정을 해볼 건데 이거는 수정할 게 조금 특이해요. 일단 필요한 게 다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다 들어가 있기는 한데 반만 들어갔어요. 무슨 소리냐 하면 여기 보면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게 어차피 얘밖에 없어요. 빌드 디펜더 어쩌고 이거밖에 없는데
빌드 디펜드, 빌드 익스포트 디펜드, 엑스큐트 디펜드 이렇게 지금 세 종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각 실행 단계별로, 그러니까 뭐 빌드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거, 빌드를 이제 내보내는 단계에서 필요한 거, 그리고 실제로 실행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것들이 지금 달라서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빌드 해보면 오류가 납니다. 이 상태로 오류를 한번 내볼게요. 자, 빌드를 한번 해볼 겁니다. 자, 빌드 할 거예요. 빌드 할 건데, 우리가 빌드 하면, 캐킨 메이크를 하잖아요. 명령어 쳐야 되죠? 터미널이 필요한데, VS 코드에서 터미널은 컨트롤 누르고, 물결 표시 버튼 있죠? 1 옆에 있는 거. 그거 누르세요. 그러면 옆에, 아래 이렇게, 터미널 창이 뜹니다. 그럼 여기 터미널 창 그냥 여기서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캐킨 메이크를 할 건데, 저는 지금 폴더를 캐킨 메이크 WS에서 src 폴더를 열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뜨고요. 만약에 패키지 폴더를 여셨다면 아마 이렇게 src 폴더 안으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캐킨 메이크는 여기서 src 폴더 안에서 실행하시면 안 되고 이 위에서 캐킨 언더바 ws 폴더에서 실행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아마 카시모프에서 설치하는 방법대로 다 우분투랑 로스 설치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귀찮으니까 매번 이렇게 옮기기 귀찮으니까 특히 심지어 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src 안에 뭐 이런 안쪽에서 막 이렇게 작업을 하고 계셨다면 또 나오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캐킨 메이크 하기 귀찮으니까 축약 명령어가 있어요. make loss라고 제가 등록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캐킨 언더바 ws 쪽으로 와서 캐킨 메이크를 하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것까지 해줘요. 편하죠? 근데 에러 났죠? 에러가 났네요. 에러를 해결을 해봅시다. 뭐 아까 에러가 날 거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눈치채셨을 수도 있습니다만 에러 내용을 한번 볼게요. 스메이크 에러의 거시기 이거는 근데 OPT로 시작하는 거로 봐서 저랑 관련 없는 거네요.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래는 없네요. 그러면 또 위로 올라가야죠. 자, 볼까요? 퍼블리시 cmd 펠의 cmake 리스트 105번 줄. 이게 뭘까요? 자,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파일명 있고 줄번호 나와 있는 거, 이거 컨트롤 누른 상태면 이렇게 링크로 바뀌어요. 이걸 누르면 이렇게 지금 내가 현재 있는 위치로 와지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해서 보니까 캐킨 package depends on the 캐킨 package message generation which must therefore be listed as a run dependency in the package.xml. 그러니까 지금 package.xml에 이 message generation이라는 친구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안 들어가 있대요. run dependency로 안 들어가 있대요. 디펜던시는 디펜던시인데 run dependency 이게 아까 말한 이 디펜던시들 종류입니다. 이게 구분이 돼 있는데 지금 이거 관련해서 계속 문제가 생겨서 그냥 단순하게 일단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어차피 뭐 그렇게 긴 예제가 아니니까 우린 그냥 이걸 다 디펜드로 통일하겠습니다. 그래서 차이를 그냥 차등 안 두고 그냥 다 디펜드로 해볼게요. 이 디펜드 개념이 그러니까 이 지금 무슨 샬라샬라하고 디펜드라고 되어 있는 것들을 그냥 다 합쳐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 보면 겹치죠? 겹치는 건 지울게요. 로스 cpp 겹치고요. 지오메트리 msgs 또 겹치고요. 이제 겹치는 게 없는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냥 다 디펜드로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캐키는 지금 착각했는데 이건 빌드 툴 디펜드는 건드리면 안 됩니다. 진짜 빌드 툴 그 자체라서 이건 그냥 놔둘게요. 네. 자, 이러면 지금 요 아래 얘네들을 디펜드를 바꿔줬습니다. 자, 요 상태로 다시 한번 빌드 해볼게요. 캐킨 메이크를 올라가서 하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메이크 로스를 하겠습니다. 메이크 로스. 이거 메이크 로스 다른 컴퓨터에서는 왜 안 되지? 막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거 우리 카시모프에서 설치하는 것만 그거로 설치한 것만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 또 무슨 에러일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publish cmd bell cmake list 105 아까랑 같은 위치네요. 자, 보니까
Kicking package depends on the kicking package message generation must be therefore. 자, 이게 아까 봤던 메시지 같죠? 이게 왜 그럴까요? 제가 수정을 했는데 저장을 안 했어요. 저장을 하고 빌드를 해야 됩니다. make loss. 자주 하는 실수 중에 하나예요. 수정 다 해놓고서 저장 안 해가지고 이렇게 오류 수정 안 된 상태로 하다가 다른 거 다 건드려보고 나서야 저장이 안 됐다는 걸 깨달은 경우가 많으니까 저장은 생활합시다. 네, 지금 빌드 성공을 했고요. 이제 우리는 실행할 일만 남았습니다. 자, 이제 실행을 할 건데 우선 노드를 실행을 하려면 그 전에 이제 로스코어를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원래대로라면 뭐 이렇게 로스코어 우리 하던 대로 로스코어 실행시키면 되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지금 VS 코드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혜택을 좀 봅시다. 자, 여기에서 컨트롤 시프트 P를 누르면 이렇게 뭐가 창이 떠요. 여기에서 ROS라고만 딱 쳐도 아마 검색이 뭐가 쭉 될 텐데 여기 보면 로스 스타트라고 있습니다. 얘를 누르면 로스코어가 뒤에서 알아서 실행이 돼요. 그럼 우리는 뭐 터미널 창 같은 거 켤 필요 없이 그냥 알아서 뒤에서 로스코어가 돌아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여기 아래 보면 로스 원 멜로딕이라는 이 앞에 체크 표시가 돼 있죠. 이게 아까 X 표시였어요. 이렇게 되면 얘 눌러보면 이렇게 뜨거든요. 지금 로스코어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로스코어 정보가 이렇게 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실행을 해볼 건데, 자, 일단 여기에서 이제 여기 보면 요 스플릿 터미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쓰레기통 옆에 요걸 하면 이제 창을 두 개를 띄울 수 있거든요. 자, 지금 뭘 할 거냐면요, 한쪽은 퍼블리셔를 띄우고요, 한쪽은 서브스크라이버를 띄울 거예요. 자, 일단 서브스크라이버를 한쪽에 띄워 볼게요. 이쪽에 로스런, 그리고 지금 패키지 이름 여러분이 만든 거 있죠? 저는 퍼블리시 cmd 벨이니까 퍼블리시라고 친 다음에 cmd 벨, 그리고 노드 이름 있죠? 서브스크라이버 노드니까 토픽 서브스크라이버 라고 치면, 자, 이게 지금 아무것도 실행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뭐가 들어오기까지. 여기 뭐로 확인할 수 있냐면요, 지금 방금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생겼어요. 토픽에 cmd 벨 토픽, 서브스크라이버에 cmd 벨 서버라는 얘가 들어왔죠. 그러니까 지금 온맵을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서브스크라이버가 이 토픽이 들어올 때까지. 근데 지금 퍼블리셔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얘는 아무것도 못 받고 있는 중이에요. 자, 이제 그럼 퍼블리셔를 한번 켜줄게요. 로스런 퍼블리시 퍼블리시 cmd 벨. 자, 퍼블리셔 이름이 cmd 벨 펍. 자, 이렇게 입력하면 이제 실행이 되겠죠. 잘못했네요. 다시 로스런 퍼블리시. 자, 자동 완성 기능을 애용합시다. cmd 벨 펍. 자, 이렇게 하면, 자, 여기 지금 방금 뭐가 바뀐 거 보였죠? 여기 지금 cmd 벨 어쩌고 막 서비스 엄청 생겼고요. 갑자기 여기 cmd 벨 퍼블리셔하고 서브스크라이브 이렇게 두 개 딱 뜬 거 보이시죠? 자, 그리고 여기 창에 보면 인풋 벨로시티를 저한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거예요. 여기 요 물어보고 있는 거, 이 친구. 그리고 지금 cin에서 입력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속도를 입력을 해줄게요. 우리가 처음에 속도 초기 값을 다 0으로 줬잖아요. 그러니까 0이 아닌 값을 일단 주기만 하면 뭐 확인이 되겠죠. 한번 일단 편하게 10으로 해보겠습니다. 5하고 10을 줄게요. 5, 10. 그럼 X랑 Y 각각 5하고 10이 들어가겠죠. 자, 그럼 이제 오른쪽 터미널 창을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지금 전송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음 문장을 기다리고 있다는 건 이제 한 턴 돌았다는 얘기인데, 그 순간 지금 리니어 X 5, 리니어 Y 10 잘 잡혔죠. 네, 이렇게 지금 전송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퍼블리시를 했고요. 얘는 지금 서브스크라이버를 받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만든 퍼블리시 노드를 다른 패키지랑 연동을 해볼 겁니다. 우리가 3차 시에 터틀봇 그 시뮬레이터 그리고 터틀심이라는 노드를 한번 그 패키지를 한번 이용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 패키지 안에서 뭐 입력이라든지 뭐
시뮬레이터 가는 거라든지 이제 그게 한 패키지 안에서 다 해결을 했었는데 이번에 우리가 만든 패키지를 거기다가 연결을 해볼 겁니다. 우리가 오늘 CMD 벨이라는 걸 사용한 이유도 사실 그것 때문이에요. 자, 오늘 사용할 거는 터틀심입니다. 터틀보 3 뭐 그것도 비슷하기는 한데 사실 그거를 사용하려면 좀 신경 쓸 게 많아서 오늘은 터틀심 간단하게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마 보시면 기억이 날 겁니다. 터틀심 이 그 파란색 화면에 그 거북이 동동 떠 있는 그 친구입니다. 아마 어렴풋이 기억나실 거예요. 저희가 로스 처음에 설치하고서 테스트하는 용도로 잠깐 쓰기도 했었죠. 이제 얘를 움직일 건데 원래 우리가 얘를 움직일 때 그 텔레오프 키라는 노드를 썼었어요. 근데 그것도 터틀심의 일부였는데 오늘은 그거를 쓰지 않고 이 거북이를 움직여 볼 겁니다. 우리가 만든 이 퍼블리셔를 사용해서 말이죠. 자, 일단 우리가 지금 CMD 벨로 평면상에서 직선의 X, 직선의 Y 속도를 전달을 해줄 겁니다. 주고 있어요, 이미. 그쵸? 그러면 그거 한번 해볼게요.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로스런 터틀이란다. 퍼블리시 CMD 벨.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뭐 5하고 10을 입력하면 이 속도가 이제 전달이 될 거잖아요. 근데 잠깐만. 퍼블리시를 했는데 얘가 안 움직이네? 뭐지? 자, 버그가 아닙니다. 원래 이래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창을 띄워놨어요. 우리가 지금 출력하고 있는 이 퍼블리시 하고 있는 거는 CMD 벨이에요. CMD 벨 토픽에서 가고 있고요. 근데 이 친구가 받고 있는 거는 이 터틀심 얘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터틀 1 안에 있는 CMD 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CMD 벨을 쓰긴 했는데 주소가 잘못됐어요. 지금 서로 다른 곳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우리가 얘를 맞춰줄 겁니다. 여기 이거를 가리키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 면 근데 딱 보면 대충 보이시죠? 네임만 맞춰주면 됩니다. 자, 오늘 그거 해볼게요. 자, 일단 얘는 종료를 하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름을 지정을 해줬던 게 아까 여기였죠. 그래서 이것만 조정을 해주면 됩니다. 아까 지금 토픽 네임이 지금 따로 갈라져서 인식을 못했으니까 이 토픽 네임을 바꿔줄게요. 어떻게? /turtle1 /cmd 벨. 단순하죠? 참고로 지금 이 위에 여기 이 CMD 벨은 보시다시피 노드의 이름입니다. 우리 지금 메시지 이름이 아니에요. 근데 헷갈리니까 헷갈리니까 요거를 퍼브 노드 네임을 CMD 벨에서 CMD 벨 퍼브로 바꿀게요. 이게 CMD 벨이랑 지금 혼동될 여지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얘네를 바꿔줬으면 얘도 바꿔줘야겠죠? 네, 그래야 이제 될 테니까. 됐습니다. 뭐 이외에 지금 코드상에서 저희가 바꾼 거는 없어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빌드를 하고요. 실행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스런 퍼블리시 CMD 벨, 제 패키지 이름이죠. 그리고 CMD 벨. 자, 실행을 시키면 자, 이번에는 이 터틀1 CMD 벨에 터틀심도 있고요. 지금 우리 노드도 있어요. CMD 벨 퍼브. 이거 지금 아까 제가 이름 바꿨잖아요. CMD 벨 퍼브라고. 지금 이거 반영된 거 보이시죠? 자, 지금 두 개가 같은 공간에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기대가 되죠? 벨로시티를 5로 맞추고요. 그러니까 지금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x는 2, y는 0으로 해볼게요. x는 2, y는 0. 자, 이제 가죠. 한 번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x는 0, y는 2로 해볼게요. x는 0, y는 2. 자, 문워크 하죠. 이번에는 x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y는 0. 또 문워크 하죠. 이번에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x는 0, y는 마이너스 2. 자, 이러면 우리가 터틀심에서 그 키보드 텔레옵 키로 했을 때는 막 삐쭉빼쭉 했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값을 지정을 할 수 있으면 이런 식으로 예쁜 도형도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예쁜 게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이게 실제 로봇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정해진 지금 궤적을 따라서 차선 이탈 없이 트랙을 지금 완주한 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로봇을 보낼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지금 오늘 우리는 퍼블리셔를 통해서 이제 다른 노드들에게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어떻게 건네주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퍼블리셔, 우리가 원하는 그 데이터,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값을 입력을 받았지만 입력을 받은 값이 아니라 뭐 내가 미리 지정한 값이나 아니면 센서에서 들어온 값을 계산을 해서 이 값을 산출할 수도 있겠죠. 그거를 퍼블리시 하면 내 로봇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 이동시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거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습해 봤던 거를 한번 이제 입력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값 내지는 뭐 원을 그리게 한다든지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한번 응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원을 그리고 싶으시다면 지금처럼 리니어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각속도가 필요해요. 그거는 어떻게 하면 될지 한번 스스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